10살과 8살의 형제 초등학생이 어머니가 집을 비우고 비대면 수업으로 학교에도 가지 못하는 사이에 단둘이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가 집에 불이 났습니다. 화상을 입어서 중태에 빠졌습니다. 과거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과 함께 분노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당시 상황 보겠습니다. 이 까맣게 타버린 부엌을 볼 수가 있는데요. 불은 집안 곳곳으로 번졌습니다. 이 천장과 각종 집기가 검게 그을렸고 다른 방 역시 화마의 흔적으로 가득합니다. 불이 난 와중에 어린 형제는 다급하게 119에 신고해서 살려달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소방관이 위치 추적을 통해서 현장에 도착했지만 심한 화상을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셋이 생활하는 이 기초생활수급 가정으로 형편이 평소 넉넉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문제는 아이를 방치한다는 이웃 신고가 지난 2018년 9월부터 지난 5월 사이에 3차례나 접수가 됐다는 겁니다.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이 형제 어머니를 불구속 입건해서 지난달 검찰에 넘겼습니다. 우울증과 불안 증세 등으로 어머니가 아이를 또 방임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본 인천시의 아동보호 전문기관 아이를 시설에서 보호하도록 격리 요청을 했는데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격리보다는 심리 상담이 낫겠다는 이유에서였는데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상담이 이루어지지 못하던 중 이번 사건은 발생했습니다. 불이 난 건 낮 11시를 조금 넘긴 시간이었습니다. 비대면 수업이라도 만약에 긴급 돌봄 서비스를 신청을 했더라면 아이가 학교에 있었을 것이고 또 점심도 별다른 비용 없이 급식으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저소득이나 한부모 가정이 우선이었는데 어머니는 이 또한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안타까운 사고 이틀 뒤 또 다른 아동학대 사건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여행용 가방에 동거남 아들을 가둬서 숨지게 한 여성에게 징역 22년이 선고된 겁니다. 재판부는 이 피고인이 아이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충분히 인식, 예견할 수 있었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수십 차례의 반성문이 변명으로 일관됐다며 특히 사고 한 달 전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는 등 비극을 막을 기회가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전자발찌 부착은 재범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유족은 처벌이 부족하다고 항변했습니다. 이게 22년밖에 안 나왔다는 게 이거 너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양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기는 그렇게 힘들게 죽었는데 너무 화가 나요.